안녕하십니까. 메리츠화재 전력영업 마케팅 파트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6월 영업 방향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매니저님들? 우리는 당연하게도 이번 달도 업계 1등을 좀 지켜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그냥 1등이 아닙니다. 메리츠화재는 25년도에 1차 퀀텀 점프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MS를 잘 지켜왔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우리의 체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마 현장에서 일하시는 매니저님들께서 좀 더 몸에 와닿는 느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 우리를 찾는 팀장님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나한테 의뢰하는 설계량들도 많이 늘어났고, 문의량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신규 사용인 분들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걸 하지 않았던 지사들에 있어서도 메리츠화재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당연하게도 이번 달 5월도 메리츠화재는 업계 1위를 지켜갑니다. 20.5%라는 MS를 달성하면서 위익권사와 어마어마한 격차를 내면서 드디어 20%를 탈환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매니저님들이라면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20%고요. 우리 이 20%가 6월에도 그리고 올해 내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좋은 상품들과 좋은 전략들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라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더욱이나 이번 달에 MS가 뜻깊은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타사들이 어떤 짓을 해도 MS가 되지 않으니까 모든 회사들이 생각보다 공격적인 상품 전략들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일당의 한도 축소라는 키를 다시 한번 들고 나오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이슈들로 시장을 선동하고 좀 있죠. 하지만 그거 잘 먹히고 있나요? 잘 먹히지 않고 있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 시장은 사용일당으로 한번 확 몰아쳤죠, 작년에. 그러면서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로 제도 개편들을 좀 하다 보니 사용일당을 가입해도 보상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이미 그런 고객들도 다 소진을 했고요. 그래서 타사들이 그렇게 파산 공세들을 했지만 우리가 좀 더 좋은 상품 전략들, 상품의 강점으로 이번 달 MS를 지켜냈기에 더욱 눈부신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 달을 우리가 결과를 내면서 더욱 의미 있는 건 앞에 있는 그런 공세들을 막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팬덤들을 더욱 많이 확보했고 메리츠화재의 어떤 비커라고 할 수 있는 연속가동 사용인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냈다라는데 한 가지 더 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리츠화재를 찾고 있는 유실적 지사. 유실적 지사라 하면 뭐냐면요, 메리츠화재를 한 건이라도 판매하는 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사가 4월달에 6,500점에서 5월달에 7,000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작년 평균 한 6,000점보다도 6,500점이 더 올라와 있는 수치였지만 5월달에는 그 수치보다도 거의 1,000점이나 늘리는 유실적 지사의 예측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거기다 매니저님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연속으로 가동하는 팀장님들 외에도 메리츠화재를 하지 않다가 메리츠화재로 매출을 넣어주는 팀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3월달 절판달까지만 해도 매니저님당 신규 가동 팀장님들 숫자가 16.8명에서 5월달에 얼마요? 28.5명으로 거의 1.5배 이상으로 증가시킨 숫자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아마 현장에 있는 매니저님들께서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우리의 힘은 이렇게 메리츠화재를 안 했다가 새롭게 메리츠화재에 발을 담그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메리츠화재의 실적을 넣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위 이런 팀장님들을 신규 가동 사용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연속으로 하는 분들을 우리의 팬덤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우리의 팬덤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신규 가동을 한 팀장님들의 숫자만 늘어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보통 고능률 팀장님들이라고 부르면요, 어떤 팀장님들을 이야기 드리냐면 4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찍으시는 분들을 우리가 고능률 팀장님들이라고 하는데, 이 고능률 팀장님들의 매출이 우리 전체 매출의 어느 정도 되냐면, PF의 몇 프로 정도 되냐면 50%나 됩니다. 즉 고능률 팀장님들이 우리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고능률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매출을 책임지면서 연속으로 가동할 수 있는 확률들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자, 그럼 두 가지 키포인트가 정해지는 거죠. 어떻게 한다? 신규를 많이 늘려야 되는 거에 첫 번째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고능률을 하고 있는 팀장님들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고능률을 하시는 분들은요, 말로만 40만 이상이지만 이분들의 뒤쪽의 매출은 뭐 10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40만 원의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메리츠화재에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주실 수 있게 매니저님들의 그런 인원들을 관리해 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매출 확대의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아마 몸소 피부로 느껴지는 5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6월 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예상하건대 6월 달에는 시장이 좀 더 과열될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자세히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 7월 달에는 제도 개정 이슈를 하나 더 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6월 달에 메리츠화재 GA의 타겟 목표는 MS로는 21%, 매출로는 360억 기준 75.6억을 달성하는 게 목표니까요. 이번 달에도 월 초부터 계획들 차근히 세우시고 지점장님들이 전달해 주시는 상품 전략들 잘 숙지하신 다음에 이번 달도 대박 나실 수 있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6월 달 상품 영업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6월 달 상품 영업 전략의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암보험의 명가 메리츠화재가 재현하는 새로운 암 치료 트렌드 보장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잘 팔고 있는 담보들 뭐가 있죠? 암통치, 비통치, 치담비, 순통치, 이런 담보들, 통합 치료류들의 담보, 그 중에서도 메리츠화재가 강점인 담보들은 암 쪽의 담보들이 정말 강점이 있는데, 그 담보들에 있어서 치료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이 담보들의 강점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은 뭘까? 즉, 우리의 무기에 새로운 강점들을 더 더해서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시장은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카피되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보험회사가 어떤 담보를 만들어내면 그 담보를 다른 회사에서 따라 만드는데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렸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A라는 보험회사에서 특정 담보를 만들어내면 그 담보가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 다른 보험회사들이 바로 다음 달에 바로 따라서 카피해서 낼 정도로 시장이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메리츠화재를 견제하려고 하는 담보들도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강점들을 하나 더 가지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츠화재 담보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무기에 강력한 한 가지를 더 더했을 때 우리의 무기가 좀 더 뛰어나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6월 달부터는 그런 하나의 포인트들을 더 추가해서 가는 방향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험 판매 트렌드는요, 앞에서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통합, 주요 치료비의 트렌드로 이미 빠르게 건너왔죠. 그게 아마 작년 하반기, 그쵸, 6월쯤부터 시작해서 작년 하반기를 거의 그런 통합치료, 주요 치료비들로
끌고 왔고 올해 와서도 상반기 내내 이 통합치료비류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거 암과 관련되어 있는 통합치료비가 굉장히 주가 되는 시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암 통합치료에 있어서의 트렌드가 그럼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팀장님들께 새로운 보장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존 보장에 대한 제안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치료 트렌드를 좀 보자라고 하면 시장은 이제 시장이 아니죠. 암치료 병원 치료 트렌드에도 이런 시장에 맞춰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 거죠. 실제로 암 치료는요, 옛날에는 입원해서 주로 치료했던 치료 트렌드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죠? 입원보다는 통원 쪽에 훨씬 더 많은 치료 비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통원으로 치료하는 비율이 암 치료에 있어서 통원으로 치료하는 비율이 93%쯤 되고요. 입원해서 치료하는 비율은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입원해서 치료하는 케이스들은 거의 대부분 수술과 관련되어 있는 치료들이겠죠. 즉, 암은 이제 수술로 하는 치료들 외에는 대부분이 거의 전체가 병원을 그냥 잠시 통환해서 주사를 맞거나 처방을 받는 트렌드들로 굉장히 빠른 치료의 트렌드들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급여 치료가 대부분이었던 치료, 즉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산정특례에 걸리고 산정특례에 걸렸다라고 하면 자부담이 굉장히 축소가 돼서 급여 중심, 즉 내가 내야 되는 자부담이 굉장히 적었던 시장에서 지금은 어떻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냐면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좀 더 좋은 약물과 어떤 좋은 치료들을 병합해서 치료를 받는 비급여 치료의 트렌드들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 환자 100명 중에 87%는 더 많은 신약이라고 하면 대부분 비급여로 보이는데 이 신약이 건강보험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이분들은 대부분 신약을 비급여로 치료받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 조사에 따르면 암 환자의 49%는 최근 3년 내 의료진으로부터 비급여 항암제 치료를 권유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의사들도 비급여 치료에 대한 권유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치료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예후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비급여 항암제 비급여 치료를 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컸는데 그 중에는 월 1,0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환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메리츠와즈의 비통치가 잘 팔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암과 관련돼서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환자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비급여 치료를 받고 좋아진 예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메리츠와즈의 비통치를 가입하려고 하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과거에는 1세대 항암 치료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표적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항암 치료, 거기에 어떻게 병용요법이라고 하든가 표적 내성이 발생됐을 때 약물을 변경해 가면서 치료하는 트렌드들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병용요법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표적과 면역 치료에 대한 새로운 세대의 치료의 병용요법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트렌드들로 변하고 있을까를 좀 봐보면요. 이렇습니다. 병용요법이라고 하면 의학적 기전이 다른 약물을 섞어 쓰는 것. 즉, 의학적 기전이라 하면 뭐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원리가 다른 약물을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약을 투여했을 때 이 약물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원리가 다른 두 가지 약물을 같이 쓰는 것을 병용요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유방암에 걸린 환자가 예를 들어 허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 1차 치료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약물을 같이 쓰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사일 항암제라고 불리는 에너트, 즉 암세포만 정밀 타격으로 하는 약물 하나, 두 번째 단일 클론 항체 치료라고 하는 퍼제타라고 하는 약물, 즉 이 퍼제타라고 하는 치료의 약물 기전은 뭐냐면 암세포를 굶어 죽이는 역할을 하는 약물을 두 가지를 같이 써서, 즉
직접 타격하는 약물과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약물 두 가지의 기전이 다른 약물을 같이 써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는 것을 바로 병용요법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병용요법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어떤 연구개발 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는요, 단일 약물로 치료하는 케이스보다 이 병용요법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게 상용화가 될 것, 더 많은 상용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FDA 항암제 임상 연구의 80%가 병용요법과 관련되어 있는 치료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신약 병용요법은 치료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에도 현행 보험급여 구조상 환자의 경제 부담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장이면서 미국 FDA는 승인항암제 임상연구 중 단독요법 비중은 단 70%에서 20%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병용요법은 어떻게 됐다? 80%까지 늘렸다라고. 이제는요, 약물 하나만 쓰는 시대가 절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두 개지를 같이 써야 되는 시대로 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고 있다? 병용요법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주요하게 유명한 의사들이 대부분 병용 치료들로 어떤 생존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대부분 우리가 잘 걸리는 암들에 있어서 약물들을 혼합해서 쓰는 병용 치료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느냐? 아직도 병용 치료는 급여로 인정되는 케이스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신약과 신약을 병용으로 처리했을 때 급여 적용받는 것들은 단 한 건도 없다라는 뉴스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항암 치료는 2개 이상의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이 핵심으로 되고 있다. 특히 면역 항암제 중심으로 한 신약 간 병용요법이 새로운 표준요법으로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국내 건강보험제도는 국내 외 치료 전략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뭐다?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병용요법의 치료들을 받아들이고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선 이걸 급여 처리하지 못하고 비급여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간 국내 도입된 항암 병용요법 치료제만 해도 70가지가 넘는데 서로 다른 제약회사의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이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사례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건 뭐다? 신약을 통해 병용치료를 하는 것들은 다 비급여다라는 거. 앞으로 내가 병용치료를 해도 다 비급여일 거다라는 거. 거기다 전체 항암요법 중 약 30%가 이런 신약 간 병용요법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병용요법과 비급여 치료가 앞으로 더 활성화될 거라는 이야기들은 어떤 부분에서 또 드릴 수 있냐면 이런 부분에서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급여 처리되려면 어디에 혜택을 받아야 되냐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이 이런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보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무너지고 있음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다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접해야 되는 병용 치료들은요, 급여 처리화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즉 내가 이제 암에 걸려서 의사가 병용 치료 받자라고 하면 대부분 비급여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떠신가요?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치료의 대세는 뭘로 가고 있다? 병용 치료로 가고 있고 그리고 비용은 비급여로 가면서 환자에게 부담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암 치료 트렌드들로 변하고 있다는 게 마음속에 와 닿으십니까? 그러면 우린 이제 뭘 준비해야 되죠? 병용 치료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는 뭐고, 이건 비급여 치료로 되니까 그러면 적정하게 보장을 챙겨갈 수 있는 담보들은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 그런 고민을 하고 팀장님들 설계에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담보를 껴주는 게 핵심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메리츠화재가 준비한 담보는요, 바로 이 담보입니다. 그룹별 병용 치료 보장이 가능한 연간 3번 주는 1, 2, 3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입니다. 오로지 메리츠화재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이런 병용 치료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업계 유일의 담보 1, 2, 3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 비급여라고 하면 이제 뭐 더 얘기 안 해도 딱 3가지 담보가 떠오르시죠. 암통치, 비통치, 치단비. 이 3가지 담보는 업계에서 가장 좋은 비급여 암 치료를 보장하는 담보 중에 하나. 그런데 완벽한 담보라는 건 없습니다. 메리츠화재가 가장 좋은 담보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 담보도 조금은 담보의 허점이 존재해요. 그게 뭐죠? 바로 이런 겁니다. 암통치, 비통치, 치단비 이런 것들로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암 치료들을 받을 때 어떻게 보장한다? 연간 1회밖에 보장하지 못해요. 근데 항암 치료 연간 1회만 받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담보들에 있어서는 연간 1회 치료를 가정하여 정말 높은 보장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다는 건데, 그거에 더해서 연간 2회 치료, 3회 치료 됐을 때 받아갈 수 있는 담보가 있다면 이건 정말 지금의 좋은 담보에 더 좋은 강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메리츠화재 1, 2, 3 항암약물 치료는요, 연간 3회 최대 보장하면서 최대 2억까지 보장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담보는 2가지 담보로 운영됩니다. 표적항암 비급여 담보와 비급여와 급여 치료를 2개 다 보장하는 담보로 보장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추천드릴 거, 우리 매니저님들이 숙지하고 현장에서 설계해 주셔야 되는 담보는 뭐다? 표적항암 비급여와 관련되어 있는 담보다라는 거. 이 표적항암 비급여 담보는요, 담보 3가지를 묶어져 있습니다. 어떤 거? 1가지 약물 치료할 때 1종 할 때 보장하는 거, 2종 치료할 때 보장하는 2가지 약물 치료할 때 보장하는 담보, 3가지 약물 치료했을 때 보장하는 1, 2, 3 담보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담보의 가입 금액 한도는요, 1종 최대 1억, 2종 최대 5천, 3종 최대 8천까지 가입하면서 합산으로는 최대 2억까지 보장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 그거 아세요? 메리츠화재 좋은 비통치도 2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메리츠화재가 추가적으로도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담보에 그 구멍을 메꿔줄 수 있는 담보에 최대 2억까지 보장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보장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암의 진단받으시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 항암약물 허가 치료를 비급여 치료를 받으신다라고 하면, 비급여에 대해서만 설명드릴게요. 연간 약물 종류 개수에 따라 지급한다라는 거죠. 이 연간 약물 종류 개수라는 건 아래에 나와 있는 6가지 그룹에 해당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제가 앞선에 어떤 설명드렸어요? 병용 치료라 하면 약물 기전에 따라 다른 약물을 치료한다라고 했죠. 즉,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약물 종류라 하면 그 기전이 다른 약물을 기전이 다른 그룹끼리 약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소분자 치료 약물이라고 해서 암세포 내부의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경구항암제, 요런 종류의 항암 약물 치료제. 2번째는요, 단일 클론 치료제라고 해서 암세포의 성장 신호를 차단하는 주사형 표적 치료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굶겨 죽이는 약물 치료제의 그룹. 3번째는 면역 항암 약물 치료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을 공격하는 치료제. 4번째 그룹은 뭐예요? 항체 약물 치료제. 즉 암세포에 독성 약물을 전달하여 정밀 타격하는 표적 치료제. 즉 요걸 먹으면 암만 노려서 암세포만 죽이는 치료제. 5번째는 카티 치료제죠. 카티 그룹도 환자의 면역 T세포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암을 공격하는 치료제. 거기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신약들이 나왔을 때 그룹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면 기타 표적 항암체라고 하여 보장할 수 있도록 또 약물의 기전에 따라서, 기전 공격하는 유형에 따라서 약물을 분리하고
다른 약물을 이 종에 따르는 다른 약물들을 사용했을 때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보시기엔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약물들만 딱 보셔도 키트루다는 면역 항암이지, 넥사바는 소분자 경구 항암제지, 허세틴은 단일 클론 치료제, 이런 거 우리 팀장님들 다 알고 계시는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는 담보가 요렇게 다 분리되어 있고, 잘 아시겠지만 맞아, 뭐 키트루다는 뭐 허세틴과 같이 쓰고, 요런 것들 기억나시나요? 아까 말했던 에너트는 허세틴과 같이 병용으로 쓰는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봤던 고객님들의 사례들이 바로 이렇게 약물의 기전들을 다르게 사용한 치료 병용요법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난 비급여 잘 준비해놨으니까 괜찮아 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다른 병용요법의 치료를 2개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에선 당연히 나가겠지만, 다른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었던 담보에선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연간 1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메리츠화제 이 표적 항암 약물 1, 2, 3 표적 항암 약물을 가입하셨다라고 하면 요렇게 보장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 표 하나만 보시면 굉장히 쉬운 설명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유방암에 걸려서 약물 치료를 받을 거야. 그런데 첫 번째는 표적 항암 약물인 헙세틴 치료를 받았어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거 1종 치료에 1억을 가입하셨으면 1억을 보장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병용 치료를 위해서 표적 치료 중에 타이커브라고 하는 약물을 썼다라고 하면 어떻게 다른 약물 기전의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장을 한 번 더 해줘. 연간 1회가 아니라 다른 약물을 썼으면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이거 치료를 하다 보니 약물이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는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을 한번 변경해 봅시다 라고 해서 만약에 한 번 더 약물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셨다라고 하면, 다른 종의 약물을 썼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투키사라고 하는 유방암 관련되어 있는 치료를 쓰셨다라고 하면 최대 5천을 더 추가해서 총 2억까지 보장하실 수 있는 한도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연간 3회 하나여 최대 2억까지 보장하실 수가 있다. 이거 근데 기존에 가입했던 비통치라든가 암통치, 타세, 암주 치료비 이런 것들 가입하셨으면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즉 기존에 우리가 잘 팔고 있던 담보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꿔줄 수 있는 약물 치료 담보, 그것이 메리츠화제 1, 2, 3 표적 항암 약물 치료라는 거죠. 이렇게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병용 치료도 되고 비싼 신약 비급여 치료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급여로 치료받고 있으니까 비급여는 크게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지금 급여 치료받고 있다라고 마음에 안심을 놓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급여 치료받고 있었다라고 해도 이 급여 치료가 비급여 치료가 되거나 또는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치료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례에 있어서 급여 치료들이 비급여 치료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거, 허가된 치료 차수를 넘어섰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유방암 환자가 1차 치료일 때만 급여인 표적 항암제를 처방받았어요. 그런데 약을 쓰고 있는 중에 유방암 세포가 다시 증식하기 시작해. 그러면 의사는 이때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냐면, 기존에 썼던 약물보다 더 고용량의 약물을 써보는 것들을 고객들한테 권할 수가 있어요. 그러거나 또는 다른 약과 조합해서 2차 치료를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급여 치료하던 게 또 급여 치료가 되나요? 아니죠.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급여 치료로 될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즉 급여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안심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예를 들어 내가 처방받고 있던 급여 치료 약물이 식약처의 허가사항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약물 기전이 변경됐다거나 효과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변경되면서 어떻게 될 수 있다? 급여가 취소될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세 번째, 급여 인정 기간 동안 정해져 있는 투여 기간들을 넘겨서 사용했을 경우들도 굉장히 빈번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폐암 환자가 급여 인정 기간이 2년이 만료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약물을 쓰고 있었는데 의사가 야, 이거 약이 너무 잘 듣고 있는데 이 약을 끊으면 암세포가 다시
커질 수 있을 확률들이 좀 보여. 그럼 의사는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아, 이 약물이 지금 우선 몸에 잘 맞으니 좀 더 투약해 보시죠 라고 하는 뭐 어떤 권유들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죠. 그럼 환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약을 더 쓰자 그러는데 안 쓰실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비급여로 전환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즉, 내가 급여기 때문에 내 자부담이 얼마 안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결국에 이런 급여 치료의 환자분들도 치료를 지속하다 보면 비급여 치료로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화제 비통치를 잘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 보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뭐를 더 잘 준비하셔야 된다. 1, 2, 3 표적 항암을 더욱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리츠화제 이 1, 2, 3 표적 항암 풀 보장으로 가져가시는데 최대 2억 보장하는데 보험료 얼마일까요? 정말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3테너 기준으로 20년나 100세 만기인데요. 1억에 5천, 최대 1억에 5천, 5천에서 최대 2억 보장 가져가시는데 50세 기준으로 12,000원, 여자 14,000원, 60세 기준으로 남자 2만원, 여자 17,000원이면 풀 보장 챙겨 가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우리 매니저님들이 이거 어떻게 잘 팔고 계세요? 제가 매니저님들이 어떻게 판매하고 계시나 판매 플랜들을 쫙 훑어봤더니 요렇게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3,000, 3,000, 3,000이라고 해서 333, 1, 2, 3, 333 플랜으로 판매하고 계세요. 그래서 1종에 3,000, 2종에 3,000, 3종에 3,000으로 판매하고 계신데 이거 보험료 얼마? 50세 기준으로 남자 4,000, 여자 4,000원, 남자 7,000원, 여자 5,000원 밖에 안 돼서 이 333 플랜으로 기존에 판매하던 비통치, 암통치, 치단비에 같이 붙여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 또 이런 플랜들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한 가지 잘못 썼는데 그쵸, 한 가지 잘못 썼는데 요거 1,000만 원으로 보셔야 된다. 플랜들은 우리 소식지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최대 어떻게 가져가는 거냐면 우리 기존에 지금 잘 팔고 있는 암백치 5천 플랜에 이 1, 2, 3 표적 항암을 붙이는 플랜입니다. 어떻게 붙이냐면 1종에 1,000만 원, 2종에 5천만 원, 3종에 5천만 원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가져갔을 때 플랜 얼마? 45세 9천 원, 이거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최대 1억 3천까지 보장하실 수 있는 보장 금액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장되는지 좀 궁금하실 수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긴 제가 제대로 써놨는데 기존에 암백치 5천에 요 비급여 표적 항암 1, 2, 3를 1,000, 5,000, 5,000을 이렇게 붙였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내가 1차년도에 표적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병용 치료를 같이 했다라고 하면요. 치단비에서 우선 첫 번째 비급여암 치료로 2,000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1, 2, 3 표적 항암에서 한 가지 약물 같이 썼으니까 1,000은 같이 보장되면서 첫 번째 치료에서 3,000 보장이 되면서 두 번째 치료에서 5,000 추가로, 만약에 내가 병용 치료를 보장했다 그러면 5,000이 추가되면서 최대 8,000, 그리고 약물을 또 변경했다라고 하면 5,000이 추가되면서 최대 1억 3천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보장의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 2차년으로 갔을 때는요, 요 한 가지 약물은 10%만 보장되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1억 2,100만 원이나 되는 치료들을 꾸준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 즉, 이렇게만 가입하셔도요, 매년 얼마 치료 보장 받으실 수가 있다고요? 1억 2천 치료 보장 받으시는데 여기 보험료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비급여 폭탄 플랜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플랜은 뭐 보여드릴 거냐면요, 비통치에도 붙일 수 있는 플랜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플랜들을 좀 추천드리냐면 기존 비통치를 좀 가져가실 거라면 표적 항암도 좀 무겁게 한번 1, 2, 3도 한번 좀 꽉꽉 눌러서 가져주시는 플랜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판매하고 계셨던 비통치 1억에 우리 1, 2, 3 5,000, 5,000, 5,000 플랜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요것도 2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보장을 충분히 누리실 수가 있는 보장이다. 어마어마한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의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남들보다 하나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메리츠화제 담보의 강점이 정말 좋은데 그 메리츠화제를 쫓아오려고 하는 회사보다 더 좋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뭐다? 더 따라올 수 없는 메리츠화제만의 강점이 있는 담보를 하나 더 추가해주는, 그게 뭐다? 바로 1, 2, 3 항암약물 치료입니다. 요 담보를 꼭 추가하셔서
메리츠 처자만의 강점을 추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잘 들으셨나요? 두 번째 담보 이야기는요, 바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이야기들을 왜 드리냐면,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타사들이 사용 일당 절판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좀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의적으로도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타사들이 사용 일당 절판을 저렇게 외치고 있을 때 그 시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저는 간병인, 물론 저희가 사용인 지원을 안 파는 게, 사용 일당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정말 시장에 좋은 담보를 던져줄 수 있는 담보는 뭐가 있을까? 바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은 여전히 메리츠 화재가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플랜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고민을 좀 해보시죠. 고객님들이 간병인 담보를 가입하는 이유, 팀장님들이 간병인 담보를 고객들한테 권유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실비해서 안 되고 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디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것마저도 보험에서 좀 준비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시죠. 자, 간병인을 가입할 수 있는 담보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과 사용 입원 일당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담보가 존재합니다. 메리츠 화재도 이 두 가지 담보 다 판매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저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겁니다. 저는 진짜 간병 담보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담보를 판매하고 있는 팀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보를 절판하고 있는 타사 지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님만 모릅니다. 20만 원짜리 가입을 한다 해도 이거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잘 알잖아요. 보상 이슈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고 청구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고 조사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터넷만 뒤져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족 간병기 청구해 보신 분, 배우자를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간병 후 퇴원했는데 업체에서 하루에 8만 원으로 측정해서 제대로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 이 담보 왜 가입했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족 간병에 있어서 제대로 지금 보장이 나가고 있다, 안 나가고 있다?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팩트. 그리고 가족 간병이라고 하면 더욱이나 조사를 빡세게 나가고 있는 것도 팩트. 그럼 우리 팀장님들이 이걸 판매하고 나서 보상 민원이 안 시달릴까요? 시달리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간병 담보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왜 좋냐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정말 진짜 간병인을 보장하는 담보라고 하면 이 간병인을 보장하는 담보는 실제로 현물이 지급돼야 되는, 즉 사람이 나가야 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현재 물가들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좋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노동 단가만 해도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 약 5년간 40% 정도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비마저도 이런 물가들을 잘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사용일당은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나요?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현실이죠. 실제로 간병 도우미료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우리 소비자 물가 통계를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 간병인 비용도 2020년 대비 2024년에 133% 정도 올라간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이런 인건비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것들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 간병인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25년도만 해도 지금 15만 원 정도로 되고 있는 간병인 비용이 5년 후만 해도 21만 7천 원으로 올라갈 거고요. 35년도까지만 가도 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간병인 하루 쓰는데 10년 후에 얼마? 3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0년 후에 약 30만 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용일당 15만 원짜리 가입해도요. 그때 가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월 450 정도로 절대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메리츠화재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은 어떻죠? 물론 사용일당 20만 원으로도 커버가 불가능한 금액이죠. 근데 메리츠화재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어떻죠? 이런 물가들을 반영해서 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간병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들을 매년 반영해서 해드릴 거라는 거. 즉 10년 이상, 15년 이상으로 가면 그 물가 수준들을 어느 정도 따라잡은 간병인들을 보내줄 거라 고객님들이 정말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보험은 뭐다? 메리츠화재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메리츠화재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갱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생각 좀 없어주시고, 옛날에 판매했던 3년짜리 갱신은 이제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지금 현재 15년 갱신의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을 판매하고 있어서 이런 갱신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완화시켜서 고객님들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갱신되면 팀장님들 갱신형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15년 후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메리츠화재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갱신형 담보는요, 보험료가 엄청 오르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10년 전에 가입했던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10년 후에 보험료가 어떻게 됐을지가 너무 궁금해서 2015년도에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을 가입하신 분들의 보험료 상승 추이를 추적해 봤습니다. 연령별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가입 당시 30세에 가입하셨던 고객님, 31세의 여성분이 가입하셨고요. 알파 플러스로 20년 납 100세짜리 아마 가입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 지금 현재 나이 만 42세신데 보험료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한, 얼마나 올랐을까요? 3년 갱신, 이때는 3년 갱신짜리 팔았으니까 보험료가 한 3번 정도 갱신되셨을 것 같아요. 15년도니까. 정말 충격적으로 보험료가 변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분의 보험료가 처음 대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보면요, 우리 팀장님들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이분 처음에 보험료 가입했을 때 상해 입원 일당 3년, 여기 3년 갱신짜리죠. 처음에 보험료 4,400원이었어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처음에 변경 전 4,600원이었어요. 이분이 2015년도에 가입하셨으니까 3년 갱신이니까 18년도에 한번 갱신되셨을 거잖아요. 이때 보험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내려갔어요. 3년 후에 갱신하셨는데요. 상해 700원 내려갔고요. 질병도 44원 내려가셨어요. 오히려 보험료. 자, 그럼 다음번에 한번 또 갱신하셨겠죠. 자, 두 번째 갱신으로 가볼게요. 2021년도로 넘어가면요, 이분 갱신된 보험료 3,624원에서 한 번 더 내려갑니다. 3,194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상해만 해서 430원 내려갔고요. 다만 질병은 조금 올랐네요. 질병은 얼마 올랐냐면요, 4,600원이었던 보험료가 5,800원 정도로 1,1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 두 개 하면요, 한 700원 올랐네요. 700원. 3년 갱신짜리. 자, 이분 세 번째 갱신하셨을 거잖아요. 2024년 최근 몇 년 전에 갱신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뭐가 올랐냐면 이 3,194원짜리가 상해 담보가 한번 올랐네요. 150원 올랐습니다. 자, 5,819원짜리가 이번에는 인하됐습니다. 얼마? 556원 인하됐습니다. 팀장, 요렇게만 봐도 어때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아니죠. 이분 처음에 시작했던 상해 지원 입원 일당 4,400원짜리가 3,194원으로 1,200원 인하됐고요. 질병 입원 일당 4,600원짜리가 5,200원으로 500원 인상했습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최종 600원 인하했네요. 10년 후에 갱신된 걸로 따지면 인하했어요, 보험료를. 보험료가 얼마 안 올랐네요가 아니라 인하했다고요. 두 번째 고객도 보여드릴게요. 이분 가입 당시 나이가 47세, 40대십니다. 68세시고 여성분이시죠. 이분도 15년도에 20년 납 100세짜리로 가입하신 분입니다. 현재 나이 만 57세 되시는 분인데 이분의 보험료 한번 볼까요? 자, 처음 가입하셨을 때 보험료 상해 6,500원, 질병 만 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한번 갱신되시니까 상해는 또 내려갔네요. 1,000원 내려갔어요.
질병은 좀 올라갔어요. 3,000원 올라갔어요. 자, 두 번째 갱신될 때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두 번째 갱신될 때 상해는 또 인하됐네요. 질병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세 번째 갱신할 때로 가볼게요. 세 번째 갱신할 때 이분 몇 세? 56세시라고요. 56세 되신 고객님의 갱신보험료가 어떻게 됐냐면 상해 800원 올랐고요. 질병 300원 내렸네요. 53세보다 내렸다고요. 올라간 게 아니라. 메리처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의 갱신보험료가 이렇게나 좋게 구성됩니다. 이렇게나 합리적으로 구성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해가 6,500원에서 4,700원으로 900원 내렸고요. 질병은 만원에서 14,000원으로 3,000원, 11,000원이죠. 11,000원에서 14,000원으로 3,000원 올랐어요. 이거 두 개 합치면 이분 결국 10년 후에 얼마 오른 거다? 이분 2,000원 오른 거밖에 안 돼요. 10년 갱신으로 따졌을 때 2,000원 올랐다고요. 이거 정말 부담되는 가격이세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5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33%가 올랐다고요. 근데 보험료는 2,000원 올랐다고요. 2,000원. 어마어마하게 합리적인 갱신보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 더 나이 많으신 50대 분으로 좀 볼게요. 이분 50세고요. 남자분이시고요. 15년짜리에 가입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65세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도 처음에 18년도에 57세에 갱신하셨는데 상해는 내리고 질병은 조금 올랐네요.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까. 그런데 두 번째 갱신하실 때 60세 때는요. 상해는 더 많이 내리고 질병은 거의 조금 올랐어요. 야, 그럼 이분 이제 63대 되시면 더 많이 오르겠네요. 보실까요? 상해는 계속 내려요. 질병은 오히려 1,200원 저렴해졌어요. 보이시나요? 메리처제의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의 보험료가 이렇게나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갱신이어서 무서우시다고. 메리처 갱신으로밖에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말하면 입 아플 것 같아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만에 인건비가 40%에서 33% 막 이렇게 40%씩 올라가고 있는데 메리처제는 이 인건비에 맞춰 그냥 물건 재고를 쌓아놓는 물건이 아니죠. 사람을 계속 채용해다 써야 되는 인건비이다 보니 이런 물가 상승률들은 어느 정도 반영해서 굴려가야 되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갱신보험료 자체도 60세에 2,000원밖에 안 오를 정도로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가입하시겠어요? 메리처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은 이렇게 물가를 반영해서 보장하는 금액들도 계속 올려줄 건데 보험료도 이거밖에 갱신 안 하면 당연히 메리처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가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너무 좋은 담보죠.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가입해 주신다라고 하면 메리처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용 일당 대비 메리처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더 좋은 이유는 이런 것들이죠. 앞에 보험료도 보험료인데 간병인 구하는 거 쉬워요, 진짜? 정말 어렵죠. 개인이 간병인 구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다 간병인을 내가 구했을 때 좋은 간병인을 구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엄선되어 있는 간병인을 구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사용 일당 가입하시면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어려운 조건의 간병인들을 다 따져서 내가 직접 구하셔야 돼요. 고객님이. 팀장님들은 어떤 민원에 해달리세요? 고객님이 전화 오죠. 나 간병인 좀 구해달라고. 이 간병 업체가 아닌 팀장님한테 왜 전화해서 고객님들은 간병인을 구해달라고 하고 그 간병인을 구해달라는 걸 왜 우리 팀장님들은 우리 매니저님들한테 하소연하냐고요. 이런 프로세스에 있어서 메리처제는 뭐만 하시면 돼요? 그냥 콜센터에 전화만 하시면 간병인 고객님이 부르시지 않아도 메리처제가 엄선해 놓은 업체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드리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기다 메리처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훨씬 더 좋은 건 사용 일당으로 간병인 불러 썼는데 내가 직접 고용해 썼는데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바꿔야 돼. 바꾸기 쉬워요? 또 어렵죠. 직접 보고 바꿀게요라는 이야기 해야 되고 또 그 사람 뽑아오는 데려오는 시간 동안 공백이 발생하고 근데 메리처제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회사가 지원하는 간병인을 계속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간병인 사용 비용을 여기서 정한 비용 한도로 지급할 수가 있다. 또는 업체에 전화하시면 간병인 바꿔드린다라는 거예요. 고객님이 원하는 간병인으로 다시 한번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 거기다 이런 간병 사용 일당을 쓰는 거의 단점은 또 명확합니다. 뭐
만약에 내가 이거 잘 아시는 업체죠. 케어네이션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간병인을 썼다라고 하면요. 이 케어네이션 이용 확인서에 아래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간병인은 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보호자와 간병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와 간병인에게 있습니다. 업체 책임, 내가 케어네이션의 책임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병원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알아요? 간병인은 병원과 계약 및 고용관계가 아니니 문제 발생 시 간병업체로 연락하라고 하고 간병업체는 자기랑 상관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래도 사용일당을 가입하시겠냐고요. 간병인과 관련되어 있는 배상에 대한 이슈들은 빈번하게 터지고 있는데 메리처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은 그런 거에서 좀 더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솔직히 우리 사용일당 가입하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팀장님들 이것 때문에 판매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팀장님들 가족간병 진짜 쓰시는 거 쉽냐고요. 고객님들한테 가족간병 사용하라고 했지만 고객님들이 가족간병 쓰는 게 쉽냐고요. 절대 쉽지 않죠. 왜? 간병인을 가족간병 하려고 하면요, 여러 어플에 나를 등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병인을 쓰고 나서 청구해야 되는 서류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입퇴원 확인서에 사용 확인서에 영수증에 사업자 등록증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카드 전표 또는 뭐 이런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뭐 등등등등 기록 일지가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또 있어야 되고 이런 서류들을 고객님들이 직접 마련하셔서 청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다 누가 해줘야 돼요? 팀장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고객님들 못하니까 팀장님한테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메리처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이런 서류들을 팀장님들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다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런 간호기록지까지 살피셔서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해줄 거냐고요. 이 간호기록지도 되게 섬세하게 봐야 돼요. 여기에 뭐 간병인을 썼는지 안 썼는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그걸 보고 사용 일당을 또 지급해 준다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뭐까지 보는지 아세요? 보상조사 나와서 이번 적정성 평가까지 해서 이건 간병인을 뭐 20일 썼는데 20일을 써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까지 하면서 돈을 제대로 줄지 말지를 결정한다고요. 이래도 사용일당을 계속 쓰시겠냐고요. 이 사용일당이 가족간병으로 어떤 회사가 많이 팔았어요? 이 회사가 많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간병인 보상 기준이 강화됐으니까 이것들 보고 옛날에 우리가 얘기한 거대로 청구하지 말고 주의해서 청구하십시오라고 하고 있다고요. 여기 써놨죠. 본인들이 보상 기준이 완화됐다고 강화됐다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입원을 지급 요건으로 하는 간병비 보험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런 판례가 있다. 이러고 있다고요. 이러고. 이래도 사용일당을 권유하시겠냐고요. 자, 이제 고객님들에게 간병인이 필요한 보험을 추천해 준다라고 하면 뭘 하셔야 된다? 선택지는 이제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메리처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을 추천해 주시는 게 베스트인 겁니다. 메리처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이거 한 장만 있으면 끝나실 거예요. 전화 한 통으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24시간 1대역 케어 가능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올라도 걱정 없이 물가에 대한 체증 없이 그냥 메리처지로 전화해서 간병인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간병인이라고 하면 내가 직접 또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화해서 교체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전국에 5개 굉장히 좋은 업체들을 제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을 통해서 제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거기다 이 업체들은 배상 책임까지 전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간병인과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고객님이 온전히 떠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배상 책임을 통해서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런 공휴일 신청에 대한 이슈들도 메리처제에서는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우리 지원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FAQ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팀장님들께 상세하게 좀 안내해 주시면 그냥 완벽합니다. 간병인을 보내주는 것부터 쓰는 것부터 청구하는 것부터 편리성까지. 이제 간병인은 뭐다? 메리처제 간병인을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 거기다 이제 메리처제 간병인은 그동안에
보장 공백이라고 여겨졌고 가장 필요한 병원이라고 했던 요양병원에 관련되어 있는 보장까지도 챙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메리처즈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은 요양 특정 질병을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까지도 포함해서 간병인들을 보내줄 수 있는 조건들로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요양병원의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다 6인실 쓰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3인실 쓰시거나 2인실 쓰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뭐 1인실까지도 쓰십니다. 저희 할머니도 1인실을 쓰고 계신데 이랬을 경우에 사용일당을 가입하시면 5만 원 정액의 안에서만 지급되죠. 요양병원 5만 원으로 측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요런 병원들 쓰시고 요런 입원신들 쓰시고 보장 제대로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게 불가능한데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은 그 실비 안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가셨을 때도 완벽한 보장을 메리처에서 챙기실 수가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그동안 암통치, 비통치, 치단비, 순통치 등등등들 때문에 놓치고 있던 강점이 뭐였는지 머릿속에 명확하게 들어오시나요? 메리처제는 그 강점이 있는 담보에 하나의 포인트를 더 더해서 엄청난 강점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담보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암통치에 간병인 지원을 붙이셔도 됩니다. 너무 좋은 담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보석 같은 담보들을 모든 설계에 넣어서 설계해 주십시오. 그렇다라고 하면 고객님들의 증권이 정말 풍족해지는 증권,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 증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들은 우리 매니저님께 잘 설계해줘서 감사하다라는 감사 인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들 염두에 주셔서 6월 달에는 정말 좋은 담보들을 꽉꽉 눌러서 설계하는 6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